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back to News English. Thanks for tuning into our program.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행복한 곽유정, 변현주 인사드립니다. I'm on cloud 9. 네, cloud 9, 9번 구름? 아니, 유정씨, 네. 지금 9번 구름 위에 계시다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I'm on cloud 9. 9번 구름 위에 있다고요. 다시 말해, 나 지금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야. 날아갈 듯이 행복해. 기분 최고야. 이런 뜻입니다. 와, 그런데 왜 그냥 구름 위가 아니라 9번 구름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먼저 기상청을 통해 발전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미국 기상청에서는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구름을 높고 낮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었는데요. 그중 가장 높이 떠 있는 구름이 바로 Cloud 9, 9번 구름인 거죠. 오,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데요. 구름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이 좋을 텐데 구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구름, 최상층부에 있는 9번 구름 위에 있다고 하면 아, 왜 이 표현 있잖아요. 네. 날아갈 듯이 기뻐 이런 뜻인지 알 것 같네요. 그렇죠. 또 다른 대표적인 유래로는 Cloud 9은 단테의 신곡 천국 편에 등장하는 말로 천국으로 가는 9번째 계단을 지칭한다고 해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가장 위에 놓인 계단인 거죠. 와, 이 또한 상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I'm on cloud 9. 와, 저 정말 행복해요. 네, 저도 행복하네요. 네. 그리하여 Cloud 9은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기분, 기뻐서 들뜬 상태, 행복의 절정을 의미하게 되었고요. 앞에 전치사 on을 붙여 on cloud 9이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황홀하고도 벅찬 기분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할 게 on cloud 9 이 표현이 마약에 취한, 환각 상태에 빠진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니까 잘 사용해 주셔야겠죠? 네, 우리 뉴스 잉글리시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을 보면서 9번 구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 9번 구름을 상상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I'm on cloud 9 today. 나 오늘 기분 최고야.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닥터 그레인 들어보셨나요?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통곡물 선식.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그 선식을 국민라디오 청취자라면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게 10% 할인해드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공정방송 국민TV에 후원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닥터 그레인을 검색해주세요. 100% 국내산 통곡물 선식을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닥터 그레인. 이야, 깔끔하고 맛있는데? 문의 전화는 1599-0619, 1599-0619. 있지,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 오, 정말? 누구? 일로 와봐. 쏙닥. 헐, 대박. Don't spill the beans. 근데 뭐라고? S-P-I-L-L, spill, 쏟다, 흘리다 라는 동사니까 don't spill the beans, 콩을 쏟지 말라고? 얘도 참 좋아하는 사람 얘기해놓고 갑자기 생뚱맞게 콩을 흘리지 말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유. 어디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아, 그런 의미였어요? 네, spill the beans, 콩을 흘리다, 콩을 쏟다. 직역을 하자면 그렇고요. 이 표현의 뜻은 비밀을 누설하다,
특히 주로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에 비밀을 무심코 말해버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제도 beans, 콩에 관련된 표현 배웠잖아요. 네, full of beans. 그래서 저는 어제 배운 표현과 연관지어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콩들이 막 다 쏟아져 있으니까 힘이 없는, 기운이 빠진 이런 뜻일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럴듯한데요. 그쵸? 네. 제가 표현을 하나 만들까요? 누가 써줄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런데 네. 왜 콩을 흘린다는 표현이 비밀을 폭로하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네, spill the beans 표현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떤 비밀 안건에 대해 투표를 할 때 흰 콩과 검은 콩을 사용했다고 해요. 흰색 콩은 찬성, 검은 콩은 반대를 의미했고요. 그래서 그 콩들을 항아리에 넣어서 투표하는 방식이었는데 실수로 항아리를 놓쳐서 항아리가 엎어지게 되면 덩달아 그 안에 들어있던 콩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투표의 결과도 미리 볼 수 있게 되겠죠? 아, 그래서 항아리가 넘어져서 콩들을 흘리는 것이 비밀을 누설하다, 무심코 비밀을 말해버리다 이런 뜻이 되었군요. 네, 그리고 한 번 쏟은 콩들은 다시 주워 담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한 번 뱉은 말들 역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spill the beans, 비밀을 누설하다, 이 표현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이미 외웠답니다. Spill the beans, 비밀을 무심코 말해버리다. 네, 그럼 상황 설정을 통해 확실히 표현을 익혀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친구와 함께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말했죠. Don't spill the beans,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그런데 세상에, 파티의 주인공이 눈치를 채고 말았어요.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니 글쎄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Come on, spill the beans, 털어놔봐. 뭔데? 비밀 말해보라니까. 오늘 표현도 머리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쌤. 저도 감사해요. 아참, 여러분, 뉴스 잉글리시 프로그램이 유익하다는 비밀은 spill the beans, 마구마구 흘리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little prince who lived on a planet that was scarcely any bigger than himself, and who had need of a ship. To those who understand life, that would have given a much greater air of truth to my story. For I do not want anyone to read my book carelessly. I have suffered too much grief in setting down these memories. 6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my friend went away from me with his ship. If I try to describe him here, it is to make sure that I shall not forget him. To forget a friend is sad. 옛날에 자기 자신보다 겨우 조금 더 큰 행성에 살고 있었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던 어린 왕자가 있었어요.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내 이야기에 훨씬 더 실감나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책을 아무렇게나 읽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추억들을 적으면서 몹시 큰 슬픔에 잠겨 있다. 내 친구가 그의 양을 데리고 떠나가 버린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가 그를 여기에 설명하려 노력한다면 그를 잊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옛날에 어릴 적 들어왔던 In the Fashion of the Fairy Tales, 동화 형식으로 어린 왕자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어 했던 조종사. Once upon a time, 옛날에 there was a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있었어요. who lived on a planet that was scarcely any bigger than himself, 자기 자신보다 겨우 조금 더 큰 행성에 살고 있었던, and who had need of a ship. 그리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던.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little prince who lived on a planet that was scarcely any bigger than himself and who had need of a ship. 옛날에 어린 왕자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보다 겨우 조금 더 큰 행성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던. To those who understand life,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that would have given a much greater air of truth to my story. 그것이 훨씬 더 실감나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내 이야기에. To those who understand life, that would have given a much greater air of truth to my story.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내 이야기에 훨씬 더 실감나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For I do not want 왜냐하면 나는 원하지 않는다. anyone to read my book carelessly.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책을 아무렇게나 읽어버리는 것을. For I do not want anyone to read my book carelessly.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책을 아무렇게나 읽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I have suffered too much grief 나는 몹시 큰 슬픔에 잠겨 있다. in setting down these memories. 이러한 추억들을 적으면서 조종사한테는 어린 왕자와의 추억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슬픔으로 다가오는군요. 네, 아마 지금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in setting down, in 다음에 ing 형태가 나와 있죠. ing에 해당하는 동작 안에서, 즉 in plus ing는 ing 동작을 하면서 ing 동작을 하는 동안 이러한 의미로 when과 while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I have suffered too much grief in setting down these memories. 나는 이러한 추억들을 적으면서 몹시 큰 슬픔에 잠겨 있다. 6 years have already passed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since my friend went away from me. 내 친구가, 즉 어린 왕자가 떠나가 버린 지도. since는 그 뒤에 나오는 때부터 지금까지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내 친구가 떠난 때부터 지금까지 6년이 흘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With his ship. 그의 양을 데리고. 6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my friend went away from me with his ship.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 친구가 그의 양을 데리고 떠나가 버린 지도. If I try to describe him here, 내가 그를 여기에 설명하려 노력한다면 it is to make 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that I shall not forget him. 그를 잊지 않는 것을. If I try to describe him here, it is to make sure that I shall not forget him. 내가 그를 여기에 설명하려 노력한다면 그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To forget a friend is sad.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지금은 떨어져 있어서 어린 왕자를 떠올리는 것도 슬프고, 그렇다고 그를 잊는다는 것도 슬픈 일이고. 영어로 만나는 어린 왕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오늘 영어로 만나는 뉴스 코너에서는요, 계속해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저자,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테드 강연, Your elusive creative genius. 창의성의 양육에 대해서 들어보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또 작가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계속 작가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녀는 독자의 반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그런 방안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ancient Greece and ancient Rome, people did not happen to believe that creativity came from human beings back then. Okay, people believed that creativity was this divine attendant spirit that came to human beings from some distant and unknowable source for distant and unknowable reasons. The Greeks famously called these divine attendant spirits of creativity daemons. Socrates famously believed that he had a daemon who spoke wisdom to him from afar. The Romans had the same idea, but they called that sort of disembodied creative spirit a genius.
which is great because the Romans did not actually think that a genius was a particularly clever individual. They believed that a genius was this sort of magical divine entity who was believed to literally live in the walls of an artist's studio, kind of like Dobby, the house elf, and who would come out and sort of invisibly assist the artist with their work and would shape the outcome of that work. So the ancient artist was protected from certain things like, for example, too much narcissism, right? If your work was brilliant, couldn't take all the credit for it. Everybody knew you had this like disembodied genius who had helped you. If your work bombed, not entirely your fault, you know? Everyone knew your genius was kind of lame. And this is how people thought about creativity in the West for a really long time. And then the Renaissance came and everything changed and we had this big idea, and the big idea was let's put the individual human being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right? Above all gods and mysteries, and there's no more room for like mystical creatures who take dictation from the divine. And it's the beginning of rational humanism, and people started to believe that creativity came completely from the self of the individual. An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you start to hear people referring to this or that artist as being a genius rather than having a genius. It just completely warps and distorts egos, and it creates all these unmanageable expectations about performance. And I think the pressure of that has been killing off our artists for the last 500 years. Ancient Greece and ancient Rome.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사회에서 People did not happen to believe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that creativity came from human beings back then, okay? 창의성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요. People believed that creativity was this divine attendant spirit that came to human beings.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창의성은 사람들을 찾아와서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신성한 영혼이라고요. From some distant and unknowable source. 어느 멀리 떨어져 있고 알 수 없는 근원으로부터. For distant and unknowable reasons. 멀리 떨어져 있고 알 수 없는 이유들을 위해. The Greeks famously called these divine attendant spirits of creativity daemons. 그리스 사람들은 알려진 것처럼 이러한 창의성의 신성한 영혼들을 다이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다이몬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인간의 중간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Socrates famously believed that he had a daemon who spoke wisdom to him from afar. 널리 알려진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믿었습니다. 그는 다이몬을 가지고 있다고, 멀리서 그에게 지혜의 말을 해주는. The Romans had the same idea. 로마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But they called that sort of disembodied creative spirit a genius. 하지만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러한 육체에서 분리된 창의적인 영혼을 지니어스라고. Which is great. 그 사실은 정말 좋습니다. Because the Romans did not actually think that.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실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 genius was a particularly clever individual. 지니어스가 특별히 똑똑한 사람, 즉 천재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한테는 지니어스가 천재라는 뜻이 아니라 창의적인 영혼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든다는 거네요. They believed that a genius was this sort of magical divine entity. 그들은 믿었습니다. 지니어스가 일종의 마술적인 신성한 존재. Who was believed to literally live in the walls of an artist's studio. 믿어졌던 존재, 그야말로 예술가의 작업실 벽 안에 산다고. Kind of like Dobby the house elf. 가정에 나타나는 요정인 도비와 같은 종류라고. And who would come out and sort of invisibly assist the artist with their work. 그리고 벽에서 나와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을 도와주고 And would shape the outcome of that work. 그 작품의 결과를 형성한다고. So the ancient artist was protected from certain things, like, for example, too much narcissism, right? 그래서 고대의 예술가는 보호받았습니다. 어떤 것들로부터. 예를 들자면 과도한 자아도취증 같은 것으로부터. 그렇죠? If your work was brilliant, you couldn't take all the credit for it. 만약 당신의 작품이 아주 성공적이어도 당신이 그것에 대한 모든 칭찬을 다 받을 순 없죠. Everybody knew you had this disembodied genius who had helped you.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당신을 도와줬던 육체로부터 분리된 지니어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If your work bombed, not entirely your fault, you know. 만약 당신의 작품을 완전히 망쳐버렸더라도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이 아니죠. 그쵸? Everyone knew your genius was kind of lame.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지니어스가 좀 서툴렀다는 것을. And this is how people thought about creativity in the West for a really long time. 이것이 바로 창의성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이랍니다. 서양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And then the Renaissance came and everything changed. 그러고는 르네상스 시대가 왔고 모든 것이 변했죠. And we had this big idea.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창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And the big idea was, 그 거창한 생각이란 let's put the individual human being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above all gods and mysteries. 개개인을 우주의 중심에 놓자 모든 신들과 신비들을 넘어서 And there's no more room for mystical creatures who take dictation from the divine. 그리고는 더 이상의 공간이 없게 되었죠. 신으로부터 받아쓰는 신비로운 존재들을 위한. And it's the beginning of rational humanism. 이것이 이성적인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And people started to believe that 그리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creativity came completely from the self of the individual. 창의성은 완전히 개개인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An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역사상 처음으로 you start to hear people referring to this or that artist as being a genius.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가 자신이 지니어스라고. Rather than having a genius, 예술가가 지니어스를 갖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it just completely warps and distorts egos. 그것이 즉 지니어스에 대한 오늘날의 개념이 자아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일그러뜨렸습니다. And it creates all these unmanageable expectations about performance. 그리고 그것, 지니어스에 대한 오늘날의 개념이 만들어냅니다. 예술가들의 성과에 대한 모든 이러한 다루기 힘든 기대들을. And I think the pressure of that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힘에 겨운 기대로부터 비롯한 압박이 has been killing off our artists for the last 500 years. 죽여오고 있다고 우리의 예술가들을 지난 500년 동안. 지금까지 영어로 만나는 뉴스였습니다. facebook.com/newsenglish NEWSENGLISH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본문도 보시고 또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자료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